난 지금 대인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산뜻한 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켜봐주세요.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제가 어떻게 저기 뭐야? 벌레가 있었어요. 나방 같은 게.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언제 게이인 걸 깨달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저에게 세뇌를 시켰던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세대와는 다르게 동성애자다 하면 약간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약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저도 모르게 저를 세뇌시키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 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20살 때 깨닫고 한 2년, 3년 정도는 제가 어떤 한 남자를 통해서 게이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꼬드겨서. 근데 게이인지 깨달을 4년, 5년차 됐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게이인 걸 나 스스로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남자가 아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게이인 걸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 왕따를 당하거나 약간 이런 게 싫어서 나는 게이가 아니다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여자도 만나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에는 나는 누구로 인해서 내가 게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게이였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일단 렌즈를 먼저 껴볼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나게 됐고, 처음 사귄 남자친구죠. 그 남자를 만나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의 나까지 왔는지 라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제가 20대 초반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 제가 고3이었나 20살이었나 아무튼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애자는 죄다. 그래서 그때 가르치던 선생님과 싸웠어요. 아니 왜 동성애가 죄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 품어주지 못하냐 막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약간 그런 논점으로 막 말다툼을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쪽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정말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심지어 여자친구도 있었어. 여자친구도 있었어. 한번 바르고 그쪽 그 인터넷을 찾아서 게이 사이트 뭐 이런 걸 찾아봐서 들어가서 가입을 했어. 어떤 카페였어. 카페에 가입을 해서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했어. 따다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근데 그때 얘기했어. 저는 게이가 아닙니다. 전 게이가 아닌데 대화하실래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래도 대화를 하겠대. 막 그래서 막 이런 대화를 하고 만나볼 생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냥 대화만 하자 해서 대화만 하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어떻게 살고 있냐 막 이런 거 뭐 힘들진 않냐 막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 얘기를 나누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커피를 마시면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했죠. 이제 안 만나야겠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걔가 자꾸 저한테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마음에 든다면. 그때는 제가 이런 게이의 특유의 그런 말투나 이런 걸 또 잘 모르고 이쪽 약간 좀 땡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면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그게 없어지긴 했는데 그때는 목소리도 더 굵었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쩌들다 보니 좀 말투나 이런 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메이크업을 하다가 이 뭔 개소리야! 메이크업을 하다가래.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꺼냈죠. 그러니까 걔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들어서 더 보고 싶대.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어쨌든 그 남자를 보러 간 거잖아요. 사이트를 통해서.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만, 자기가 나 마음에 든다 그러는데 나 여자친구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면 안 되냐, 그냥 친구로 지내면 되잖아. 그래서 난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냐고.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랑 뭐 잘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는 거면서 왜 자기랑 친구를 못 하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거야. 맞잖아요. 어? 아니
물론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약간 그러네? 내가 얘를 거절하는 거 자체가 친구로 지내자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끔씩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생긴 거야. 어느 순간 나도 생기기 시작한 거. 내 안에 잠재워져 있던 게 그 사람으로 인해 깨어난 것 같아. 근데 나는 얘기했어. 걔가 계속 이제 플러팅을 하는데 내가 너를 만나려면 나는 여자친구를 정리를 해야 된다. 기다려 달라. 만날 때마다 그런 거야. 정리했니? 못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 걔가 막 뽀뽀하려고 그러고 막 키스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도 나는 다 거절했어. 막 너무 그때 당시에 혼란스럽지. 얘가 더 지금 마음에 가는 거가 나도 잘 모르겠다. 얘랑 있을 때 좋고 한데 여자친구도 좋아. 어떡하지? 무슨 생각이 드는 걸까? 그러자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한테는 계속 기다려달라고 말 못했다고 언제 얘기할 거냐.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그때 당시엔 나도 나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었으니까 게이 성소수자라는 게 되게 무섭고 두려운 약간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뭔가 확신이 쓴 거예요. 얘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여자친구하긴 미안하지만 얘기를 했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헤어지자.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달려갔고 나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걔가 그럼 나 만날 거야? 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 날 이후로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나는 그냥 바로 알았던 거. 내가 여자를 못 만날 것 같다라는 걸 그때 좀 많이 깨달은 거.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한 몇 개월 만나고 걔가 나 탔어. 걔는 바이래.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된다면서 날 탔거든요. 탔는데 걔도 되게 웃긴 게 어쩌다 한 번씩 이쪽 어플로 연락이 한 번씩 와.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걔는 날 못 알아. 나는 걔를 알아보거든요. 걔는 날 못 알아봐. 지금 이어서 그런가? 내가 이름도 기억은 나거든. 이용시어 디오.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게 된다면 넌 진짜 못된 새끼였어. 날 그렇게 꼬셔놓고 지는 결혼해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야 방구야.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그때 20살이니까 지금 12년이 지났죠. 지금 32이니까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연락이 왔겠지. 그 어플로. 또 잘생겼다면서 계속 막 그렇게 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랑 만난 적이 너 누구 아니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나 너랑 만났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는 날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새끼. 오늘은 핑크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메카믹스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사다 준 메이크업 제품이에요. 오늘은 스프링 봄 에디션이니까 핑크핑크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게이인 걸 깨달았고 그 후에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났고 군대를 가게 됐고 저는 20살, 21살 이때쯤에 제 제일 친한 친구들 일반 친구들한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게이라고. 나는 모르겠어. 좀 어떻게 보면 내가 빠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20살 때 깨닫고 21살 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난 게이라고. 너와 만날 수 없다면 이지랄. 난 게이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좋게 받아들여줬어요. 이 썰도 따로 있는데 한 22살, 3살? 이때쯤에 부모님에게도 얘기를 해요. 저는 내 스스로가 되게 자신이 있었나. 그냥 나는 게인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나한테 솔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저희 부모님은 좋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살짝 여기 치워줍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내가 혹시 다시 태어난다 하면 저는 또 다시 성소수자로 살고 싶어.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재밌어요. 이 성소수자로 살면서 되게 재밌어. 물론 숨어 살아야 되는 약간 그런 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그냥 멋있다고 해야 되나? 성소수자들이 내가 성소수자여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성소수자들이 뭐 아픈 면들도 되게 많고 상처도 많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재밌는 문화도 많고 서로 잘 도우려고 하는 부분도 일반인들에 비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약간 좀 가족 같은 느낌까진 가족 같은 느낌? 아무튼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약간 좀 정이 많다고 해야 되나? 정이 많은 만큼 서로 또 도와주려 하고 뭔가 갇혀서 사는 느낌도 좀 덜하고 물론 그거는 제 입장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내 스스로가 좀 당당하고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성소수자가 아니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나는 만약 내가 성소수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을 다니며 살고 있었을까? 그냥 궁금해. 요즘에 그리고 아이라인을 뒤로 빼는 것보다 약간 좀 동그랗게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세요? 핑크.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제 친구들에게 커밍 아웃을 했던 썰도 같이 풀어드릴게요. 저는 좀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내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게이다. 근데 제가 장난기가 엄청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장난기가 좀 남달라. 장난을 엄청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싸운 척하고 애들한테 몰카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사실 구라야 이 지랄. 친구들 막 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게이라고 얘기할 때 친구들이 야 구라치지 마, 안수가 뻥치지 말라고. 이게 하다하다 이제 별 거짓말을 다 친다. 왜냐면 걔네들은 막 제가 여자 얘기 엄청 하고 여자친구도 막 생기고 막 이런 걸 본 애들이다 보니까 거짓말 치지 말라고, 네가 무슨 게이냐고 그런 말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진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너는 내가 너를 안 받아줬으면 어떻게 할 거였냐, 네가 게이인 거를 내가 안 받아주면은 너 어떻게 할 거였어? 제가 그래, 그럼 너랑 친구 안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하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죠. 야 근데 네가 너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야 나는 변한 거 없이 그대로인데 너가 단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너가 날 버리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굳이 붙잡아야 되니? 내가 뭐 게이여서 너에게 뭐 손해를 줘서 아니 피해를 줬어? 너무한 거는 너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을 굳이 내가 왜 감싸 안으며 지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런 생각까지 깊게 해본 적이 없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었니, 뭐 게이의 삶은 어떠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근데 깨달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도 뭐 아는 게 아직 많이 있는 편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게이는 굉장히 많다. 정말 많더라.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더라. 잘생긴 사람이. 응? 그 후로 그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지금까지도 간간히 연락하면서 지내요. 저로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해를 못 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그 친구를 데리고 평생 알고 지낼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저는 다행히도 그 친구들이 다 이해를 하는 애들이어서 그냥 잘 지내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털을 붙일 거예요. 제가 게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왜냐? 그럼 남의 연애라는 프로그램에도 나갈 수 없었겠고 드랙도 안 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임에 감사해요. 그 덕에 재밌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요즘 빠지는 게 하나 있는데 메이크업 하면서 보석을 앞에 하이라이터 대신에 보석을 쓰는 게 요즘 재밌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붙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보석은 다 붙였어요. 보이시죠 보석. 짠. 그리고 이제 쉐딩. 살짝 콧등 라인을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우리 용심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버팁니다. 이래야지 입꼬리가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눈썹. 립을 발라줍니다. 뉴드립을 발라줄게요. 하이라이터로 살짝. 이게 이제 속눈썹을 붙이고 그냥 끝납니다. 요즘에 저는 다 언더에 속눈썹을 2개씩 붙여요. 속눈썹을 좀 잘라놓은 거를 끝쪽에 이렇게 하나. 약간 이거 볼 때마다 살짝 벌레 같아서 좀 징그러.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조그만 거, 좀 작은 걸로 앞쪽에 하나. 짠. IM 속눈썹. 아직까지도 즐겨 쓰고 있는 제품이죠. 어때요? 차이가 나 보여요? 보면은 여기가 붙인 쪽, 안 붙인 쪽.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 어때요?
제가 옷을 한번 입어보고 와볼게요. 안녕. 짠. 이렇게 해서 너무 온도 강하죠? 오늘은 스프링 에디션으로 약간 상큼한 봄의 느낌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저의 룩이 오늘 굉장히 재밌죠? 봄은 약간 가정에다 사랑에 약간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러블리하게 한번 입어보았어요. 오늘은 제가 게이인 걸 깨닫게 된 시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꾹